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제 뭐 갈매지구가 이미 있는 상황이고 뭐 가운데 경춘선 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저희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46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격이라도 돼 있는데 갈매 역세권은 더 이격이 없이 경춘 선로랑 붙어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소음과 진동이 엄청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점은 일단은 지도를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자주 쓰는 뭐 어플리케이션인 그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네. 그냥 지금 보신 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확인을 하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갈매 역세권 고시도와 네이버 지도가 동일한지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갈매 역세권 고시는 2018년도에 이미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한 그 지구별, 그러니까 블록별로 용도는 이미 다 설정이 돼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기하고 있는 게 고시도가 됩니다. 네. 이 고시도와 네이버 지도에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우측에 보시면 지적 편집도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기능을 클릭을 해보면 대부분 이 고시도와 네이버 지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춘선은 상봉을 지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6단지, 그 갈매 6단지 네. 스위치엔에서 지상 구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GTX-B 사업의 그 환경 영향 평가 서상 환경적인 목표 설정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서의 준비서의 5장을 보시면 주요하게 이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기준을 네. 소음 진동 관리법하고 학교 보건법으로 잡고 있어요. 네. 뭐 공사 시에도 마찬가지고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고. 자,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하면 기준치는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의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요. 또한 학교 보건법. 네. 이거는 학교 시설 내에 네.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교사 내 소음 기준 55데시벨 이하로 반드시 맞춰야 된다. 교실안은 네. 55데시벨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중에 너무 시끄러우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니까. 그거는. 네. 여기에 이 두 기준이 정확히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학교 시설이 이 갈매역 위쪽에 보시면 지금 잡혀져 있어요. 이게 유치원 부지긴 한데 네. 그 위에는 또 초등학교 부지가 또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유치원이 왜 학교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유치원도 교육환경법상 2조에 따라서 학교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교육부가 네. 관할하는 학교 시설입니다. 아니, 유치원이 그럼 학교죠. 유, 초, 중, 고.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학교죠. 네. 그러면 이 유치원 부지의 거리를 한번 네이버 네. 지도로 경춘 선로랑 이 네, 유치원이 네. 설립될 부지의 거리를 재는 거리를 재보면 네. 유치원 예정 부지는 불과 30m. 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까지는 122m. 30m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옛날에 어떤 노래죠? 기찻길역 네. 오막살이처럼 유치원이 오막살이처럼 붙어서 지어지게 되겠네요. 아무리 네. 방음벽으로 뭐 소음을 저감한다고 해도 네. 30m 거리에서는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가끔 전철역 타고 가면 다 방음벽 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그 열차 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러한 학교나 유치원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 환경에 네.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소음 진동 관리법상의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주거 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네.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 주거 지역도 50m 이내일 경우에는 네. 여기 보면 철도에 대해서 주거 네. 맞죠? 소음 기준치 동일합니다. 70데시벨, 60데시벨. 네. 자, 네이버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대부분이 지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 네. 용지로 지금 그 필지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선로 경계에서 이 필지까지의 거리를 재어보시면 지금 6단지 앞, 현재 갈매지구의 6단지 앞부터 별내역 전까지 네. 대부분의 단지들이 50m 이내로 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거리가 총 한 2.4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2.4km를 전부 다 소음 저감 시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뭐, 50m 이내, 뭐, 선로를 통해서 소음과 진동이 계속 올라오면, 그거는 주거지로서, 네. 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네. 상태가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 예타 자료를 보면 망우에서 별내,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오는 네. 방향은 예상 속도가 102.47km. GTX-B 열차의 그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상 네. 속도가 105km요. 102.47. 102.47km. 그리고 별내에서 망우로 다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예상 속도가 지금 105.28km. 105.28km. 네. 100km가 넘는 고속이네요. 그럼요. 그게 편도 92회, 왕복으로 184회가 운행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지나가는 기차 소음을 184회를 들어야 된다. 네. 현재도 편도 56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음 기준치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구리시에서도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지금 소음 측정과 그 대안을 지금 고려 중이고, 그 대응 방안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소음과 진동에 우리 갈매지구나 우리 갈매 역세권 지구의 네. 주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선로를 지하 40m 이내 밑으로 깔아서 지하로 가던가 대심도로 가던가, 아니면 철도 교량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서 방음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해결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GTX-B 사업이 예산도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이미 확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업이라서 이 BC 값도 그렇게 넉넉하게 통과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당간당하게 통과한 사업인데, 이렇게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사업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될까라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말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지하로 가든지 네. 아니면 덮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업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 8천억가량의 네. 사업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재정 구간, 민자 구간을 지금 이미 나눠서 발주를 한 상태예요. 네. 더 이상 증액할 수도 없고, 증액한다고 하면 민자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신도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덮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정차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을 거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구리시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들 수밖에 없다. 들어야 된다. 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묘수라던가 아니면 의원님의 뭐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대안은 그냥 직관적으로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없애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이게 서로 그 법률의 근거에서 네. 서로의 양립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주거 지역 내지는 학교나 네. 기존에 있던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 그 시작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현재까지의 룰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심도나 아니면 그 덮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아까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70데시벨, 60데시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비고가 있습니다. 이 비고를 보시면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네, 정확히 써 있네요. 네.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거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이 소음 기준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게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러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왜 정찰을 해야 되고 하는 네. 논리들을 주민들이 찾으신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 비고까지 생각을 해서 네. 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나 국토교통부가 찾아서 네. 이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걸 반대로 주민들이 찾아서 네. 요구를 한 셈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민자사업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GTX-B가 기존 철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희박합니다. 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운영자도 다르고 민간 사업자가 또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추구하면서 그 사업비,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존 경춘선 선로와 GTX-B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이 별도의 사업 때문에 소음과 진동의 기준치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네. 시행돼야 되지만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는 무정차한다는 가정이잖아요. 네. 정차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정차하면 법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정거장을 설치하게 네. 되면 정거장을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많은 부담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또한 그 네.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솔깃할 만한 대안을 구리시에서 내놓고 있어요. 모든 네. 사업비를 구리시에서 충당해 주겠다. 그러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뭐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안다 그러면 당연히 구리시 갈매역에 정차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구리시의 제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앞서서 만약에 이런 조치들이 대안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 반대로 주민들이 사업 반대까지도 지금 주장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명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그냥 뭐 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구리시 구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구리시장부터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리 시민들이 뽑아준 분들이 구리 시민이 이거를 뭐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뭐 소음이 걱정된다 이러면 그렇게 쉽게 인허가가 차근차근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가면 뭐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매역에 정차를 하는 것이 뭐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가장 합리적일 거고 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네.